해상권에서 참고인인가요? 그거를 지금 우리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좋은 논리를 갖고 지금 정부 측을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 실제 사실 그런 지금 현장에서 제일 많이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유동열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박수. 네, 방금 소개받은 윤현입니다. 제가 이제 1989년부터 한 25년 동안 저희 경찰청 소속으로 주로 이제 북한 대남 전략, 반칙 공작이라든지 국내의 자익실행 문제, 공항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청 공항 문제 연구소 연구관에 있다가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저희 공항 문제 연구소를 해체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대학에는 치안연구소 통합을 해서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안보대책실에서 연구관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계속 연구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연구관, 책임연구관, 선임연구관이 있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2월 28일 날 면회퇴직을 했습니다. 원래 정년이 한 4년 4개월 남았는데 2018년인데 민간 차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신고를 좀 털어버려야 할 것 같아서 받았는데,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모르게 유동열 연구관입니다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25년 동안 다른 직원들은 과장님, 계장님, 총장님 하는데 저는 25년 동안 제 직책이 연구관이었기 때문에 그냥 유동열 연구관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전화를 받다 보니까 유동열 연구관입니다 하니까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통일 대비 탈북 국민들에 대한 관리체계 문제를 다루는데, 먼저 용어에서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인데, 약칭해서 탈북자, 세터민 많은 용어들이 나왔지만, 이 탈북자라고 할 때 이 탈북자라는 이 한자어가 놈자자라는 비하한 의미가 있습니다.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자인데 놈자자라고, 그래서 그 자자를 비하하는 용어에서 앞으로는 탈북민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탈북자를 지칭해서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 정부에서도 통일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탈북민으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취지에서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탈북민들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정부 관리 체제의 문제를 이제 말하는데, 제가 아까 통일에 있어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북한을 자꾸 국가라고 호칭합니다. 오늘도 국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북한이 유엔의 회원국이고 또 전 세계 이 198개 국가 중에 무려 한 158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국가의 일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체계상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국방부를 불법으로 좀 강정해서 실급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체계에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면 안 됩니다. 남북한은 분단국가가 아닙니다. 분단국가라서는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두 개의 독립된 국가가 하나의 국가가 두 개로 나눠져서 분단된 건데 분단 체제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표현입니다. 북한은 국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인들이 북한을 말해야 국가, 정상국가다, 비정상국가다, 실패한 국가다,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집단입니다.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부터 제대로 구사하는 게, 남북한은 분단국가가 아니라 분단체제고 북한은 김씨 집단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부터 개념을 명확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서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통일이라는 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군과 경찰이 북한에 진주하는 자체가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됩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다. 급변 사태가 났다.
일본에서 막 치안시스템 무너지고 뭐 왕궁이 무너지고 난리 났다 했을 때 우리 군대가 일본 지역에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우리 군과 경찰이 일본에 들어간다면 일본의 당국이 허락 들어간다면 뭡니까?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행위죠. 바로 한반도에 통일이 해왔을 때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인정했을 때 우리 군과 경찰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치안을 유지하고 통일로 가야 되는데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데 이 말이 됩니까? 국제법상? 따라서 우리가 설령 우리가 우리 헌법을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토고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겠다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방 이쪽에서 우리 입장에 편들어질 마음한데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북한을 국가로 호축하는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북한 국가가 이라는 게.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탈북민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 우리 송교성 박사님과 또 우리 한의원 교수님 다 이 목사님도 탈북민이 통일에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현재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이 탈북민은 뭐냐면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어떻게 이 체제에 적응하는 예비적인 그런 통일 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67년 동안 서로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서로 다른 가치 체제하에서 서로 이 이질감이 많이 확산됐는데 이 확산된 이질감을 갖다가 하나의 체제로 하나의 가치관으로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바로 탈북민이 느끼는 그러한 정착의 어려움이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이 느끼는 어려움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북민의 한국 내 정착 과정은 바로 통일로 가는 예비 학습 과정이다 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규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탈북민이 가져온 장점이 양체제를 적용했다든지 우리 체제 내부에서 우리 자유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갖다가 날릴 수도 있고 특히 이 종북세력들에게 북한을 갖다가 상급자로 모시고 있는 이 김씨 집단을 탄핵을 받들고 있는 종북세력에 큰 경쟁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와서보니까 반가운 게 우리 한상대 전 검찰총장님께서 검찰총장이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이 종북세력 척결을 내세웠습니다. 당시에 그게 언론에 크게 보도됐지만은 사실상 이 검찰총장께서 취임하시면서 확실하게 이 체제, 자유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이러한 취임사를 해서 저희 공안당국, 저희들이 일선되고 있는 우리 경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군 기무사도 그렇고 이러한 안보수사당에서 큰 힘이 됐습니다. 힘이 되고 이게 실제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침투하고 우리 사회에 소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 종북세력을 한상대 검찰총장께서 오셔가지고 이 종북세력 척결을 외쳐서 상당한 가식의 효과를 거뒀고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아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아로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이 종북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아까 우리 한의원 교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척결하지 않고서는 이 통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민의 정착 지원 체계는 뭐 다 아시다시피 오시면은 일단 정부 합동신문에서 합동신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출되는 바로 이제 하나원에서 체제 적응력을 하죠. 그리고 사회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탈북민에 대한 정착, 보호 정착 지원 체계의 중부서는 통일부입니다. 통일부가 하고 있는데 33편이 나오는 도표가 제가 만들어진 도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맞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부가 탈북민을 지원합니다. 실제는 우리 경찰청에서는 신변보호를 담당합니다. 두 번째 이게 지금 일선경찰서 신변보호라고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죠. 제가 원고를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주지 보호입니다. 이 거주지 보호는 통일부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는 각 시군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취업보호입니다. 취업보호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에서 탈북민들의 취업을 지원하죠. 이 세 가지인데 이 그림이 제가 원래 제출한 그림하고 달리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실제 그 탈북민에게 지원하는 그 지원제도, 정책 지원제도를 보게 되면 탈북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원 내용이. 자,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원이 다루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2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상당히 큰 인원이지만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비하면 미미한 거죠. 미미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도시 빈민이라든지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탈북민에게 제가 지금 신중하게 또는 조심히 또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엄정하게 말합니다. 탈북민에게 지원하는 이 지원제도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 명한테 탈북민 한 명한테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보면 평균 2억은 한 번 들어오시면 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주택보호부터 시작해서 정착금 지원, 교육 지원, 의료보험 지원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모 못 사는 부모 잘못한다는 죄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새끼 밥 먹기 힘든 도시빈민들 아무리 일해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베푸는 것 생활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에 비하면은 탈북민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2차 서해교전이 나가지고 이 북한의 총격에 의해서 전투를 한포 사격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우리 해군 장병이 죽었어요. 중사 한 명이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죽었는데 정부로 받은 돈이 말이죠 6,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 총부 싸우다가 죽은 대한민국 군인이 정부한테 그 당시 받은 게 6,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탈북자 한 분이 탈북민 한 분이 넘어오시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2억 원 상당의 그런 배를 정책 지원을 제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똑같은 형평성을 놓고 보면 탈북민한테 지원하는 게 결코 가져온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이 좋다면은 당연히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지만은 또 우리 경제력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착금 하나만 봅시다. 만약에 1년에 10,000명이 들어와 버리면 10,000명이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700만 원씩 정착금을 주는데 무려 700억 원이 들어갑니다. 700억 원이. 그 대한민국 전체 경제 규모에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한테 이제 이 주최 쪽에서 의뢰하는 것은 탈북민에 대한 그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좀 그 표라방, 강화방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탈북민 제도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연구하신다면은 이런 탈북민한테 들어가는 이런 지원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우도 대한민국 사이즈가 더 커지면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이 도시빈민들 생계 취업 미취업 어려우신 분들에 비하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논의를 제가 진행시킬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최 측은 저한테 이 탈북민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지금 산재했기 때문에 상당한 그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일하시키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달라는 메일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사실상은 그 정부 부처의 그 기능 조정상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한 분도 있어요. 탈북민 보호청을 만들라. 정부 조직에다가 탈북민 보호청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한 제가 논문도 봤는데 이건 왜 객관성이 상실되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5천만 정도인데 그 중에 지금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이 26,000명인데 26,000명의 탈북민을 위해서 그 기관을 정부 조직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특혜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장애인만 해도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장애인 300만 명을 위한 그런 정부 장애인 보호청을 내는
기관을 정부 조직을 만든다 한다면은 3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2만 6천 명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접근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탈북민에 대한 그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셔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탈북민 보호구청을 만들자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이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대한민국 이상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이지 탈북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금 대우를 해주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좀 봐주시고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탈북민 관리, 구호정착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에 요약문에다가 저를 적어놓지 않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합동신문 과정에서의 문제는 합동신문은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 파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북한이 위장 탈북자를 지금 많이 침투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장 탈북 여부를 가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적발된 위장 탈북자 간첩만 20명이 넘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그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던 그 유우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이분의 그 간첩의 힘 때문에 그 증거 조작 문제가 지금 비화돼서 지금 시끄러운데 이 사건의 본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바로 탈북민 여러분이 분노를 하셔야 할 내용이 바로 유우성 사건입니다. 유유현한 사람은 그 북한 주민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화교입니다. 북한에 사는 화교예요. 이놈이 국적을 북한으로 말이죠. 위장을 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왔어요. 나 북한 주민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탈북민한테 돌아와야 할 이런 정착적 혜택이 엉뚱한 놈한테 다 간 거예요. 그놈 여기서 다 정착금 받고 임대아파트 받고 연세대 대학까지 나오고 서울시 공무원을 취직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을 갖다가 지금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큰 혜택을 준 겁니다. 근데 이놈이 고마운 줄은 모르고 간첩질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탈북민 담당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놈이 뭘 했는데 문자를 붙인 이유가 너무 그 유서인한 자에 대한 그게 너무 좀 친절스럽습니다. 이놈이 뭘 했느냐 거기서 탈북민 주소, 신상 모든 자료를 갖다가 북한에 넘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테러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 대한 북한에 있는 가족을 갖다가 유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걸 하려면 연구성 공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국가 안위상 또 탈북민의 그 개인 신변보호상 나중에 이런 신변 상황을 갖다가 두 차례나 넘겼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어제부터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놈은 영국에 건너가지고 이름을 속이고 영국에 망명을 신청합니다. 망명 신청하고 이름만으로 4개예요. 사야하고 이름이. 이런 게 탈북민이라고 행사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요거 이제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제가 존경하는 홍승현 위원장이 계시지만 성명서 발표해야 돼요. 이런 분 때문에 선량한 탈북민이 지금 피해를 입습니다. 간첩으로 의심을 받고 말이죠. 이건 탈북민 아닌 놈이 탈북 영사하면서 대한민국 세금 충격을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좀 제대로 가지고 이런 그 현재 이 사람은 여권법 위반 또 북한 이탈리민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다가 집행유예 선고 받았어요. 다만 그 간첩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만 이런 건 이제 지금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아직 항소심에서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봐주셔야 되고 이런 분을 갖다가 돕겠다고 하는 민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범이라는 민변은 그 민주화가 뭐냐면 자유민주가 아니라 인민민주 변호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각종 간첩 사건, 왕재산 1심에 이런 각종 간첩 사건만 도맡아서 대한민국을 해하고 북한에 빌붙어서 반국가 이적 활동한 이런 국가보안법 사범들을 다는 걸로 아라 같은 조직을 다는 걸로 속에 변호하면서 민주 인사임당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유민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인민민주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심에서 탈북민들 봐주셔야 되고
하나원 교육 체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볼 때. 많은 개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 북한 민주화연합 탈북자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좀 해서 어떤 식으로 합동신문 과정에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냐 또는 하나원 교육에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든지 또는 경찰의 신변보호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나타나는지 뭐가 불편하다 거주지보 취업보 이러한 제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자 단체에서 전 탈북자들은 힘들겠지만 모집단 샘플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 측에 건의하시고 또 우리 홍승현 위원장님께서는 또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계통을 통해서 탈북민 정책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구체적인 아니겠지만 또 보안에 관계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그렇습니다.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탈북민 초등학생 다니는 자제분들이 적응이 잘 안 되고 어떤 학교에서는 뭐 거지다, 북한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정말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앞으로 통일됐을 때 원활한 남북 이질감에서 동질감을 갖는 통일 국면을 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탈북민을 우리 동포로 생각하고 정말 북한의 수동유일 독재 체제에서 탄압받고 어렵게 살다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오신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지 이상한 인식을 가지고 자꾸 탈북민을 혹시 간첩 아니야? 전체 탈북민 중에 2만 5천 명 중에 간첩으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람은 20명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이 전체 이 몇몇의 유당 탈북자 때문에 전체 탈북민이 이상한 눈으로 시선을 보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배타적 시각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탈북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체제에서 이 체제에서 적응하면서 나의 이상을 갖다 발전시켰다 이런 강력한 의지 또 사기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또 범죄에 또 잘못 뛰어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이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 체제에서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시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지만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송교성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한의원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위 그러한 잠재적 통일 예비 역군입니다. 그래서 탈북민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통일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소위 지금 현재 분단된 체제 하에서도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 랭킹 12위의 지금 국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시너지 효과를 따질 때 한 전 세계에 한 6, 7 정도의 위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발이라는 말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통일 과정에서 탈북민이 할 역할이 많다. 예를 들면은 제가 경찰청에 있을 때 하나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붕괴돼서 통일이 되게 되면 서울에서 선발대가 북한에 갑니다.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데 우리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평양시다. 그럼 평양시 경찰청에서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바로 2만 6천 명의 탈북자 중에 평양 출신 또는 경찰과 북한에서 경찰하던 인민보호원 출신들이 이분들이 선발대원과 같이 가가지고 평양의 안전유의소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 지형지물 같은 것을 알려줘가지고 안정된 치안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그러한 계획이 정부의 계획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위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탈북민을 잘 활용해서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